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함께 백일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증상으로서 굉장히 잘 전파력이 있는 증상인데요. 백일해는 영유아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죠. 그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추가로 접종하게 돼 있어서 10년 주기로 백일해는 추가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이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방접종이 3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맞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이 지나고 나면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백신을 맞은 지 3년이 지난 이후라면 이 백일해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백일해가 번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백일해는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전파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볼 수 있겠고, 같은 가족 내에서 2차 감염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일해는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3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2주 정도는 전파력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감기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막힘이나 미열, 그리고 간헐적인 기침 정도의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감기와 구분이 거의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6주간은, 그러니까 즉 3주 차부터 8주간은 굉장히 강렬한 기침 증상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이 기침 증상이 매우 맹렬하기 때문에 백일해를 의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보통 호흡하는, 이렇게 하는 듯한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기침하고 난 다음에 피로감이 굉장히 거의 탈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맹렬한 기침을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특징을 보이죠. 그리고 위장관의 증상도 나타나서 울렁거림이나 메스꺼움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해서 그 백일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주가 끝나서 8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침이 현저하게 줄면서 4주 정도 그 기침 마지막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마지막까지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12주 정도의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이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치료는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3주 안에는 항생제를 반드시 써야지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3주 이상이 지나면 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침 증상이 유발됐을 때 잘 낫지 않는 기침 감기가 계속 나타난다면 반드시 백일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일해 증상이 있을 때 항생제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지스로마이신이라든지 클레이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쓰게 되면 증상이 현저하게 가라앉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의 경우에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는 기침이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처방하는 예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 클레리스로마이신 애들 실험류 같은 것들이 품절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파메톡사졸이나 트리메토프림이 들어있는 이러한 박트림이나 셉트린 같은 항생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일해 세균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를 보이죠. 백일해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의 적정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인터넷에 보니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백일해 낫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일해 예방은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 영유아 때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반드시 맞게 되어 있지만, 차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재접종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만약에 백일해가 걸린 친구들 혹시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방접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신다면 이 백일해가 다시 유행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백일해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본인이 마스크 착용을 집에서도 해줘야 합니다. 어른에게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기침이 유발되는 감기, 일주일 이상 기침이 잘 낫지 않는 경우라면 집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말 감염이나 타액을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이 증상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백일해의 진단을 받고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항생제를 먹고 있는 동안에 5일 정도까지는 전파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내가 먹고 있으니까 전파력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도 개인위생, 두 번째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대처가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나 백일해 모두 다 항생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점검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환자분들의 증상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